아시아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가 2일 서울 기독교대학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최근 대중문화 속에서 기독교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가 자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류의 건강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과 세계 리더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16개 교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난 구호 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이 대북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확대했다며 사실상 전파를 통한 복음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감리교회 협의체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감독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4일간 이어지는 일정을 시작으로 2일 오전 서울 감리교 본부교회에서 개회 예배와 실행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회의가 열린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교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된 아시아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정답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되니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유일의 감리교회 모임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0개 국가, 13개 회원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3년마다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개최하며 매년 실행위원회와 감독회의로 모입니다. 올해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는 싱가포르 감리교회 고든웡 감독회장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낭독하고 성찬 예식을 나누며 각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선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May we in the Methodist Church, may all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work together with the God of the Bible to bring about good. So this is our calling in a world where there are a lot of bad, where a lot of bad exists. God's good purpose is to work with us to do good. May God help our churches. 예배에 이어 첫날 일정인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로 무기한 연기됐던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내년 2월에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개최지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1순위로 홍콩을 2순위로 추천했습니다. 또 1990년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사 파송으로 발전을 이룬 네팔 감리교회를 신입 회원으로 인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이틀째인 3일에는 감독회의를 진행하며 이후 일요일까지 참석자들은 한국 지역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전하는 등 국내 예배 환경을 체험하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기후위기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기후학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재앙은 2030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리더들과 국내 환경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후학자들과 석학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미국의 세계적인 지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2050년까지 우리의 문명은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점진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교장관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당시 바닷물 속에서 수중연설을 진행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환경부 기후적응과 김지수 과장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벌써 1.1도씨나 올랐어요. 기후학자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2도씨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해서 온실가스를 아무리 저감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관성은 멈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은 일상화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한국본부이자 73개 국가의 환경단체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환경연합의 이민호 기후에너지팀장은 현재 기후위기는 기후 불황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예측해왔던 데이터상으로 존재했던 이런 기후 재난들이 이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고 그다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발생하게 되고요. 사실 경제적인 위기들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다방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속에서 환경 문제는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기후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환경보호 일상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16개 회원교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외 재난구호 지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달 29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6개 교단 지도자들과 재난구호 지원 사업 및 봉사 프로그램, 공동모금 활동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사명으로 회원 교단들과 업무 협약식을 갖게 돼 감사하다며 국내외 재난과 재해 구호를 위해 16개 교단들과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해 북한이 한국 VOM의 대북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숙 풀리 대표는 전파 방해 활동이 증가된 것은 좋은 신호라며 북한이 라디오 방송 전파를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 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매일 들릴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조선해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2007년부터 매일 30분 분량의 라디오 프로그램 5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탈북민이 낭독하는 조선어 성경과 찬송가, 한국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국내 자원봉사자 성도들이 낭독해 북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꿈꾸는 통일사역자들이 서로 비전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흥한국, 예수전도단 등이 주관하는 2023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서울영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병로 서울대 교수, 이문식 광교 산울교회 목사, 고향원 부흥한국 대표 등은 강의와 설교로 사역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김동춘 서울제일교회 목사는 복음 통일은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선교 대회를 통해 우리 안의 통일을 먼저 이루고 남북의 꽁꽁 닫힌 빗장이 풀어질 날을 꿈꾸며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앞선 고체 엔진 시험대 건설 당시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 1일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새로운 공사 현장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신설된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으로 약 115m 떨어진 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사가 지난해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대를 만들 때와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완전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 옛본부 건물을 정부가 사들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본부 건물의 철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보존하기 위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에 최종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에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전년보다 28.3% 급등하면서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 가운데 연초 식품 외식 가격도 인상돼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이 유엔으로부터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2일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는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이슈들이 제기될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두운 대체 경로로 원유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시장은 더 분열되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달 현지 시간 29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러시아가 산업적 규모로 원유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원유 수출을 돕는 그림자 해운과 금융 인프라가 탄탄하고 광범위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원유가 거래되는 회색 시장은 추가 제재 이후 더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도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흑인 타이어 니콜스의 장례식이 그가 숨진 지 3주 만인 현지 시간 1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장례식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관계자들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추모사에서 미 부통령으로서 의회가 조지 플로이드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한 흑인의 이름으로 지은 조지 플로이드 법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게 하고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이 고소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자국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수가 정점 때와 비교해 최근 약 90% 줄어들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29.2%로 정점에 도달했던 PCR 검사 양성률이 점차 감소해 지난달 30일 2.5%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 내 발열 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 수는 16만 4천 명으로 정점 대비 94.3%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이 맑겠지만 평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은 이어지면서 매서운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는 동해안에 이어 영남 내륙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부산 4도, 대구는 6도, 제주는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집에 홀로 남겨진 2살 아기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외출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이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